안녕하세요. 저는 한서대학교 드론 응용학과 지현규입니다. 먼저 ICCT 2021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내용은 조수간만차에 따른 해안 감시용 드론의 자동 비행 경로 구축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갯벌의 4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런 복잡한 해안선과 조수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매년 다양한 해양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을 통해서 해안을 감시할 때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 비행 경로를 구축하는 연구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림처럼 조수간만차에 따라서 다양한 해안선의 형태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해안선의 정보들을 GNSS 형태 정보들을 머신러닝 절차를 수행을 해서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색 지점이 이 기준이 되는 웨이포인트를 구축을 함으로써 조수간만차가 생기더라도 이 드론이 적절한 위치를 비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실시간 비행은 기존에 사람이 육안으로 관찰하던 것을 이제 관제소에서도 직접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번 실험을 진행을 한 그 태안 천리포항의 위성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수간만차에 따라서 이 해안선의 위치는 100조위부터 600조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4m의 굉장히 긴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범위로만 봤을 때 썰물을 기준으로 바닷물이 200m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의 어떤 근거를 위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속예보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속예보표를 정확도를 위해서 1분 예측 조위를 연구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 예측 조위는 가운데 시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천리포항의 해안선의 형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리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사진처럼 100조위부터 600조위까지는 여러 형태의 해안선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위에 따른 해안선의 정보를 머신러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해안선의 형태를 GNSS 데이터 정보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수집된 GNSS 정보들을 머신러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왼쪽에 있는 프로그래밍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수행된 결과를 봤을 때 중간 그림처럼 붉은 점이 기준 웨이포인트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웨이포인트의 정보는 우측의 기준 웨이포인트의 정보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생성된 이 기준 웨이포인트를 기준으로 조속예보와 스스로 연동을 해서 드론이 조속예보차에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선의 방향입니다. 이 해안선의 방향은 천리포항의 해안선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290도, 296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각각의 그 해안선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해수욕장이라든지 항의 방향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변수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측정된 기준 웨이포인트와 방위각을 기준으로 기준 웨이포인트의 어떤 그 방위각을 어떻게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X축을 경도를 기준으로 하고 Y축을 위도로 기준했을 때의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기준 웨이포인트를 조위 정보와 결합을 해서 비행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론의 최저 비행 고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용 드론 같은 경우에 화각은 82.6도입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이고요. 최저 고도의 산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이유는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유형적 장애물에 충돌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본연의 목적인 어떤 해안선의 탐색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높은 고도의 비행은 동선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런 동선이 길어짐에 따라서 드론의 동력 효율과 탐색 임무의 목적을 또 효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포항의 어떤 기준 웨이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머신러닝 절차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이 수행된 결과로 봤을 때 최대 폭을 갖는 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2.3m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 82.6도의 화각에 이 72.3m의 정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고도가 바로 그 최저 비행 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비행 고도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바닥에 72.3m의 비행 거리를 해안선 거리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비행 고도는 최대 폭거리 나누기 2 탄젠트 48.7도를 곱해서 이런 최저 비행 고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포항 같은 경우에는 41.4m의 최저 비행 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수간만차에 따라서 이 해안선 경로 탐색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에서 계속 나열했던 그런 연구했던 그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비행 경로를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스스로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번 시트는요,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생산된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 데이터인데요. 이 경로를 따라서 이 GNSS 정보들을 통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드론이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비행에 사용된 비행 경로이고요. 끝부분을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실제 비행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 유튜브 링크를 확인하시면 이 비행 경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조수간만차에 따라서 이 해안감시용 드론의 자동 비행 경로를 구축을 하게 되므로 이제는 기존에 수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육안의 범위에서 어떤 관찰을 했던 형태에서 드론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드론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기상 여건, 그러니까 안개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장비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임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실시간 어떤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사시에 기관 간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